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눈도 오고 날씨가 좋아졌네요.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그동안 맨날 개성 인용하고 좀 교리 이야기하고 좀 무거운 이야기만 해서 좀 가벼운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현대인의 병은 나홀로 산다. 이런 이야기로 본문을 좀 할까 합니다. 하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혀 엉뚱한 데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몇 년 됐는데 좀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거의 끊고 산 지가 몇 년 됐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뉴스 보고 그 뉴스에 대해서 또 페이스북에 다 평가를 해가지고 논평 올리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인간이 부족해가지고 언제부턴가 그런 게 사라졌어요. 저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을 끊고 살았는데 며칠 전에 스님들이랑 이제 우리 광주에 계시는 주지 스님들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을 자리가 있었어요. 저녁을 먹고 이제 저녁을 먹는데 한 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제사가 너무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정신사는 좀 들어오는데 괜히 또 그런 분위기에서 말했다가는 아주 나쁜 놈 될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 스님 말 들어보니까 그냥 좀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 제사가. 절에서 사실 제사는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제사를 절에서 왜 하냐 이런 이야기는 일단 자취하고 어쨌든 절에서 먹고 살려면 제사가 들어와야지.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서로 달리 방법이 있으니까 주지 스님들끼리 걱정만 하다가 돌아왔는데 어젠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절에서 제사를 전에 절에서 안 지내는 것을 떠나가지고 요즘 추세가 제사 자체를 안 지내요. 사람들이. 자체를 안 지냅니다. 이거는 불교의 문제가 아니고 유교의 문제예요. 우리 문제가 아니에요. 불교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교가 무너진 거죠. 그 생각을, 그전에도 그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전에는 이제 계속 왜 절의 제사가 줄어들었을까? 우리가 문제가 있나? 요 생각만 했는데, 유교의 문제다. 언제부터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이제 주변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대략 한 10년 전 정도부터 제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대충 그 시기가, 정심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일선의 이제 사찰들에 보면 법회에 참석하는 숫자들이 줄어들었어요. 요거는 사실은 IMF 이후부터 줄어드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만은 한 2010년대부터는 이게 본격화됐습니다. 본격화. 왜 그럴까? 혼자서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 혼자 사는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출가하기 전에 90년대 초반이죠. 그때 이제 30대 초반에, 그때 30대 초반이면 노총각이어가지고 왜 장가 안 가냐고 그러고 주변에서 명절 때 집에만 가면은 이제 친척들부터 해서 부모님들부터 해서 그냥 네가 인물이 못났냐, 공부를 못했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결혼만 하면 내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까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이게 혼자 이제 자취를 요즘은 그런 집이 좀 덜하긴 한데 이제 서울에 보면 저 뭐 영동포나 이쪽에 이제 빌라들이 많이 이제 있었는데 다세대 주택 거기서 이제 자취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분위기가 혼자서 남자 혼자 자취하는 게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 쟤는 좀 문제가 있는 친구야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밤에 이제 혼자서 이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이제 기억이 나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들어서 보면은 그동안 통 생각을 안 하던 게 갑자기 떠오르는 게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라디오에서 그러는 거예요. 21세기가 되면 90년대 여러분 기억을 되새기면 그때는 툭 하면은 2000년대가 되면 어쩌고 저쩌고 21세기는 이런 이야기 툭 하면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조금만 기억해 보십시오. 21세기가 되면 1인 가구가 다수를 이룰 거다. 그런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혼자 살라고 그럴 거요. 내 같은 놈이나 혼자 살지. 이제 속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2020년대에 보면 1인 가구가 32%가 넘습니다. 그 사람, 그 라디오 누군지 모르지만 한 말이 정확하게 예측을 한 거고 예측한 이상으로 1인 가구가 그 진행되는 속도가 빨라요. 빠릅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또 드는 생각이 제가 고향이 부산이고 우리 집이 이제 미군 부대 옆에 살았어요. 부산에 가면 뭡니까 하야리아 부대라고 있었어요. 광주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야리아 부대라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서면 뭐 부산 부암동 그쪽에. 그 이제 그때 다 못 살던 시절이니까 60년대 초반 못 살던 시절이니까 이 모친께서 애를 낳았는데 젖이 안 나와 못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분유 있잖아요. 그 이제 그 정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뒤로 이렇게 나오는 거 분유를 구해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그거를 이제 타가지고 애를 먹인 거야. 그래서 제가 분식을 좋아합니다. 빵 이런 거 밀가루 좋아합니다. 이게 입맛이 초딩 입맛이야.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런 것만 먹어 놓으니까 맨날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우유 먹고 초콜릿 먹고 막 그래가지고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냥 그나마 구할 수 있는 게 그런 쪽이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출가 전에도 피자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피자가 대중화된 게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80년대 후반 그때 이제 뭐 이런 피자 헛이나 이런 거 말고 좀 이런 좀 대중화된 피자 가게가 뭐 9,000원짜리 막 이런 거 생긴 게 90년대 초반이에요. 내 기억으로는. 이제 그전에는 피자 먹으려면 막 그때 돈으로 2만 원짜리 무슨 레스토랑 요런 데 가야 이제 비싼 피자 먹는데 그런 거는 어쩌다 한번 먹고 이제 피자가 싸게 나오고 양도 많으니까 또 나는 피자를 좋아하니까 피자를 먹고 싶은데 피자집에 혼자 가서 야 피자를 먹기가 내가 아무리 남의 눈치를 별로 안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거는 못 하겠더라고 진짜. 인간적으로. 다른 거는 중국집에 가서 혼자 짜장면 먹고 하는 건 하겠는데 피자집에서 혼자 피자를 먹는다. 이거는 그때 당시는 못 하겠더라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혼자 밥 먹는 거는 뭐 사람들이 전혀 이상하게 안 보잖아요.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지만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교토대학이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의 뭐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이런 이제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뭐 와세대 대학, 동경대, 교토대 이런 탑에 드는 교토 대학의 학생들 중에서 화장실에서 밥을 먹는 애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혼자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일본 애들은 이런 좀 뭔가 뭐든지 다 집단으로 해야 되고 혼자 좀 딴짓하면은 약간 좀 왕따시키는 문화가 있으니까 자기 혼자 식당에서 밥 먹으면은 이상한 놈 취급받을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화장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학생들이 문제가 될 정도로 많아가지고 학교에서 식당에 칸막이를 만들어줬대요. 1인 칸막이. 편하게 먹어라. 신경 쓰지 말고. 그 정도로 뭐 지금 우리 사회도 혼밥이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근데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회식 문화만 해도 지금은 회식을 하는 분위기도 아니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의견 다 묻고 메뉴 물어보고 시간, 장소 다 물어보고 그나마 겨우겨우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회식 그렇게 안 했죠. 그냥 이 사람 마음이죠. 오늘 회식하자 그러면 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항상 폭탄주를 돌리잖아요. 제가 술을 원래 못합니다. 원래 술을 못합니다. 타고나기를.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빠질 수도 없고 폭탄주를 계속 돌리면 한 3번까지는 기억이 나요. 한 3장 정도. 근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 예, 뭐 맛이 간 거지 이제. 그러다가 출가를 해서 술을 안 마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출가한 공덕이 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는 개인 중심, 1인 중심이 아니었어요. IMF 이전, 정확하게 말하자면 IMF 이전까지만 해도 혼자 밥 먹고 뭐 혼자 살고 이런 게 결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바뀐 거는 IMF가 큰 역할을 했어요. IMF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이런 유교적인 사고방식, 명절 챙기고 제사 챙기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명분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IMF가 빵 터지고 나니까 뭐 어제까지 잘 다니던 회사가 오늘 출근해 보니까 더 이상 나오지 말래. 회사가 망했대. 그런 회사가 부지기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이런 삶이 우리 사회가 2000년대 내내 한 10년 정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불교가 90년대보다 2000년대에 불교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왜? 사는 게 너무 각박하니까 종교 인구가 그때 잠깐 늘었습니다. 물론 그 뒤로 뚝 떨어졌지만 IMF가 준 충격은 다른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유교적인 질서가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하기 싫어도 사회 분위기상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IMF가 터진 뒤로는 지금 그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닌 거죠.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IMF가 터지고 이혼율이 급증했어요. 그때는 꼴 보기 싫어서 이혼한 게 아니고 가정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이혼율이 유지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3위랍니다. 아시아 1위, 일본보다 많아요. 이혼율만큼은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야.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IMF의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유교적인 가치, 유교적인 질서가 그동안에는 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거부했지만 귀찮다. 이런 거 꼭 해야 되나. 하지만 겉으로는 차마 그절 뿌리치지 못하던 거를 IMF를 겪으면서 유교적인 질서,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확실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IMF가 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준 충격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유교적인 질서가 깨졌다라는 말은 핵가족, 우리가 말하는 핵가족마저도 흔들리게 됐다는 거죠. 핵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고 위로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3대가 이렇게 같이 사는 게 핵가족이에요. 요게 엄밀한 의미의 핵가족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이런 핵가족은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막 우리나라가 경제산업화 되기 전에 대가족을 이루던 그거에 대비해서 나온 게 핵가족이란 말이에요. 3대가 구성된 이 가족 시스템인데 이것마저도 IMF가 터지면서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가장만 나가서 돈을 벌어오면 됐어. IMF 전에는. 그랬는데 IMF가 터지니까 가장 혼자 돈을 못 벌어. 마누라도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애들도 나가서 돈 벌어야 돼. 다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다 나가서. 어른들도 나가서 돈 벌어야 돼요. 사회가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은 IMF의 충격을 우리 사회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IMF로 인해 가지고 좋게 말하면은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핵가족이라든가 유교적인 질서가 그냥 한 방에 다 깨져버린 겁니다.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그렇게 된 거라면은 우리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나름의 장치도 만들고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서서히 변화를 해 갔을 건데, 그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기억하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텔레비에 그 누굽니까 뭐 경제기획부 장관인가 누군가 퉁퉁한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 IMF가 뭔데 사람들이 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대. 나라가 망하는 게 그게 사람들이 감이 안 와가지고 처음에 막 그럴 정도로, 어쨌든 우리 사회가 그때 받은 충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가족이 깨지고, 그 다음에 뭐 이혼율도 높아지고, 그때부터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런 그 법회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든 게, 그전에는 전업주부들이 사실은 법회에 나오는 주된 분들이 전업주부였어요. 또 그게 당연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집에서 편하게 살림만 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회사가 망해가지고 진짜 그전 같으면은 쳐다보지도 않던 일을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번듯한 대우나 이런 데 막 부장하다가 망해서 뭐 정리하고 당하고 잘리는 바람에 저 생산직에서 쇠가 빠지게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감당하려면 자기도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바뀌면서 가족도, 핵가족도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혼율도 높아지고, 재산은 그럼 왜 줄어들었느냐. 그전에는 결국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는 한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살아있는 가족들 뿐만 아니고 조상님들도 한 가족이야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박혀 있으면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지내는 게 아니고, 안 지내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집은 제사도 안 지내는 근본을 모르는 집안이야 욕할 것 같고, 뭔가 조상님들이 해코지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하는 거는 남편이나 좋아하지 어느 집 며느리가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해요? 없어요.
근데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랬는데 가족이 이제 깨진 거야. 모시는 부모님들도 지금 내가 모실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따로 살아. 애들도 따로 살아. 마누라도 맨날 돈 벌러 나가가지고 마누라나 내나 밤이나 돼야 서로 얼굴 잠깐 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재주로 제사를 지냅니까? 그 생각도 조상을 따질 계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지.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그 가족 중심보다는 우선은 먹고 살자.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가면서 제사를 그전에는 마지못해 했었다면 IMF가 터지면서 마지못해 했던 제사를 이제는 아예 못하게 된 거죠. 안 한다기보다 상황이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어쨌거나 이래저래 해가지고 IMF는 극복을 했어요. 근데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유교적인 가치는 이제 멀어져 버렸어. 우리 사회에서. 그러면 새로운 우리가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MZ가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친구들은 아주 이제 개인주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개인주의 중심.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런 제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요게 한 10년 정도 전부터 생긴 일입니다. 10년 정도 전부터. 이 MZ세대가 개인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어요. IMF 당시 아까 뭐 이혼율 이야기 했는데 자꾸 이혼 이야기해서 못하긴 한데 그때는 황혼 이혼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살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그랬는데 요 최근에는 몇 년 전부터는 신혼 이혼이 많답니다. 신혼부부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비중이 황혼 이혼보다 더 많대요. 그럼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보니까 첫 번째가 이제 돈 문제, 두 번째가 배우자가 바람피는 문제. 이게 이제 좀 비슷하긴 한데 돈 문제가 조금 많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돈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은 그렇게 산대요. 생활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각자 얼마씩 생활비 통장에 넣어서 그 부부가 이제 자기들의 그 생활은 생활비 통장으로 뭐 시댁에 가고 뭐 시부모님 뭐 선물하고 뭐 이런 등등의 돈 뭐 각종 경조사에 들어가는 돈, 살림살이 하는 돈 이런 거는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으로 쓴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쓴다. 요즘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대요. 네, 그렇게 한답니다. 이게 근데 가능한 게 IMF 전에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으니까 당연히 한 사람은 벌어오고 한 사람은 그 빠듯한 월급을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다 부부가 다 돈을 벌어오니까 뭐 누구는 벌기만 하고 누구는 관리하고 이게 아닌 거지. 뭐 어쨌든 이렇게 하는데 요는 여기서 생활비에 서로 이제 비중을 얼마씩 낼 거냐 뭐 요런 거 가지고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남편은 뭐 월 수입이 한 400만 원, 뭐 좀 많이 해서 600, 여자는 300인데 그럼 우리 생활비 통장에 매달 300을 넣자. 그럼 둘이 공평하게 150 넣자. 이러면은 남편은 600에서 150 넣으니까 남는 돈 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마누라는 50만 원 남는단 말이에요. 이 돈으로 개인적으로 뭘 하냐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엄청 손해보는 느낌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은 버는 비율을 따져가지고 2대1 비율로 해야죠. 어쨌든 그렇게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거에 대한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을 한대요.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 다음에 서로 조금만 안 맞아도 이혼을 한다 이거지. 왜 그러냐 하면 시대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옛날하고 다른 거죠. 그냥 힘들어도 참고 살자 이게 아니고 내하고 안 맞으면 굳이 같이 살 필요 없다. 헤어지자. 예전에는 상대방이 바람을 한번 폈어. 한 번은 용서를 해주자. 그래도 저 인간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봐줘야지. 요즘은 그런 게 없대요. 한 번 바람 피면 무조건 아웃. 끝. 도장 찍어. 그런 분위기랍니다. 요즘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높대요. 요즘은 결혼하기도 힘든데 결혼하면 또 그런 또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는 혼자 살고 혼자 생활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일처리하는데 익숙한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적응이 안 돼. 1인 가구가 익숙해진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게 또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입니다. 그 전에 IMF는 말하자면 유교적인 사고방식과 핵가족을 어쨌거나 사람들이 싫어도 지탱해 왔던 거를 손에서 탁 놓을 수 있는 현실과 명분을 만들어줬다면은 코로나는 아예 그냥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린 거죠. 예를 들면, 나는 뭔가 좀 모르는 사람하고 전화로 뭘 이야기하는 게 좀 부담되는데, 그랬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제는 배달도 문자로 뭐 이렇게 앱으로 굳이 타인을 접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전에는 그래도 그건 좀 그렇지 않나 싶은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다 너무나 빨리 우리 사회에 적응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대면 사회가 이제는 일상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IMF와 코로나가 두 가지가 터지면서 우리 의도와 무관하게 우리 사회는 1인 가구 사회로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다. 실제로 보면 코로나 이후에 이혼율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높아졌답니다. 실제로. 그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노인 빈곤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렇게 노인 세대들의 고독사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뭡니까? 코로나 닥치면서 더더욱 이제 비대면 사회 되면서 그전에는 그래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일일이 방문해서 뭐 노인네 어떻게 건강하신가? 오늘 하루도 무사한가 확인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걸 못하니까 막 이제 고독사가 늘어나고 이것이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이 되어버렸는데 요즘은 고독사가 40대, 30대까지 내려오고 있답니다. 요즘 시대는. 이게 또 코로나가 만든 거다. 그러면 왜 30대, 40대에 고독사가 늘어나냐? 다른 게 없죠.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주변에 뭔가 이렇게 좀 소통하지 않고 혼자 사니까 저 302호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오늘은 법문을 뭘 해야 되나 이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한 그 뭐 제사 문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유튜브를 우연히 보고 있는데 이런 게 나왔어요. 이제 어떤 짧은 동영상인데 그 청소 대행업체 있잖아요. 청소 대행업 하는 분이 올린 것 같더라고. 이제 고객이 자기한테 요청한 게 집에 있는 거는 싹 다 버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고 고객은 이제 당연히 이제 청소하는 동안 집을 비우고 이제 나간 거지.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집에 뭐가 많더래.
예, 우리가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버리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쓰레기 막 쌓아놓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물건이 많아. 여기 이것저것 그냥 이게 집이 지저분한 건 아닌데 다용도실에 보면 뭐가 많이 쌓여 있고 거실에도 뭐 물건 이런저런 것들이 좀 있고 이제 좀 뭐가 많아. 예. 그래서 그거를 쫙 비춰주면서 이 양반이 이제 요즘 유튜브는 그냥 그림만 보여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좀 백그라운드로 뭐 음악 같은 것도 깔고 막 그러잖아요. 백그라운드로 그게 뭐 신가 뭔가를 하여튼 낭송하는 거를 깔아줬는데 그 내용을 듣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적어왔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냥 지쳤어요. 모든 관계가 노동이에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의 나레이션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충 유추해 보건데 어떤 사람이 혼자 살아. 뭔가 혼자 살면서 그 허전함을 이것저것 물건 사는 걸로 이제 채우는데 그렇게 해도 허전한 거야. 뭔가 재밌는 일도 없고 누구도 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존재감도 느끼지 못하고 내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가지고 존재감도 못 느끼고 재밌는 일도 없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억지로 그냥 마치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노동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의 나레이션이 나오는 걸 듣고 이거 정말 우리 시대의 문제다. 1인 가구가 우리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아침에 1인 가구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보고 방금 말한 그런 거를 잠깐 동안에 다 찾은 거예요. 이혼 문제, 신혼부부의 이혼이 더 많다. 지금 말한 그런 영상. 그 잠깐 사이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그런 문제가 인터넷에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저도 알고 있죠. 근데 해법이 없으니까 다 아는 이야기를 뭘 그렇게 본문 시간에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불자로서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솔루션이 뭐냐?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겁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무서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은 혼자서 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혼자서 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거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대로 지금은 부처님이 시킨 것도 아닌데 알아서 다 혼자 살아요. 근데 다들 힘들어해. 이상하죠. 왜 부처님은 혼자서 살라고 했을까? 지금 사람들은 부처님이 안 시켜도 알아서 혼자서 잘들 살고 있는데 이 문제의 단초를 알 수 있는 사례를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보다가 본 게 유튜브에 이혼 상담 변호사 유튜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뭔 이혼 상담 변호사가 왜 그렇게 많아 우리나라에. 야 정말 많대요 보니까. 조회수도 웬만한 거는 70, 80만이요 그냥 웬만한 거는. 좀 유명하다 싶은 사람은 100만이 그냥 넘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혼에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내만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결혼을 하든지 해야지 이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변호사 자기 말로는 제일 많은 이혼 소송을 했다고 하는 어떤 여성, 또 다 여성들이야. 이혼 변호사들이 희한하게. 그 변호사 쭉 사례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재혼 이혼율이 높다. 왜냐? 재혼 이혼율의 원인은 90% 이상이 자녀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남편 쪽에도 애가 한 명 있고 아내 쪽에도 애가 한 명 있어. 서로 이혼을 하고 이제 재혼을 한 거야. 한 명씩 데리고. 그래서 이제 이제 말하자면 새엄마죠. 새엄마가 이제 예를 들면 생선구이를 맛있게 해가지고 생선구이 야 맛있겠다. 생선구이 먹어라 했는데 애가 남편 쪽 애가 눈은 멀뚱멀뚱 뜨면서 반응이 시원찮아. 너 왜 안 먹어? 이거 맛있는 거야. 먹어. 근데 얘가 어리면 또 괜찮아. 근데 그 무섭다는 중2야. 그럼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뭔데 내한테 먹으라 말라고 그래? 바로 이제 새엄마한테 쏘아 붙이죠. 그러면 이제 새엄마가 남편이 퇴근하면 그럽니다. 당신 아들이 말이야. 내한테 그랬어.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막. 이제 남편은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아이 뭐 그런 것까지 내가. 근데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한마디 하죠. 야, 너 임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왜 그 엄마한테 그런 말 하고 그래?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얘는 뭐라 그럽니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문 빵 닫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집안은 쫑나는 거죠, 이제 그냥.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한답니다, 재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부처님은 분명히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요즘식의 표현을 쓰면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고 개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더 근본적으로는 일상 속에서의 자기 성찰, 내 바깥에 뭔가를 보고 듣고 내 관심을 밖에 돌리지 말고 네 안으로 관심을 돌려라. 일상적인 자기 성찰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례를 가만히 보면 그 새엄마가 같은 말이면 남편 아들도 아니지. 결혼했으니까 뭐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잘 모르잖아. 얘가 뭘 좋아하는지. 먼저 물어봐야죠. 너 생선 좋아하니? 그럼 애가 저는 생선 싫어해요. 생선 비린내만 맡아도 속이 니글니글해요. 뭐 예를 들면 너는 생선을 싫어하는구나. 그럼 다른 걸 내가 너 뭐 좋아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야지. 물어보지도 않고 생선 맛있겠다. 먹어. 싫어요. 그럼 너는 왜 내가 주는 게 싫다고 그래? 이러면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시작은 뭐냐? 그 이제 새엄마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일종의 그 아이에 대한 뭐 의견 존중, 배려, 개인에 대한 배려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한 거지. 자,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가족이니까 나는 얘 엄마니까 엄마로서 내 역할은 이런 거. 나 멋있는 엄마가 돼야지. 이거는 좋은데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인 겁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 왜 신혼부부의 이혼율이 느느냐?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더 돈을 더 많이 쓰고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내 중심으로 하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 거예요.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배려를 할 줄을 몰라요. 왜? 배려할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 살아왔으니까 지금까지. 배려하는 훈련을 하고 배려하는 환경에서 살았으면 타인에 대한 개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 그런 환경이나 경험이 있었다면 결혼해서도 그런 마인드로 살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다시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고민했던 왜 요즘 이렇게 제사가 갈수록 줄어들까? 이유는 우리 시대가 1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굳이
같이 모여서 뭔가를 안 해도 빨리 끝내라고 지금 동구 들어와서 수금하러 왔어요 지금. 굳이 모여서 생활을 안 해도 혼자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이 세상은 문제가 없어.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살아있는 다른 개인에 대한 배려도 부족한데 이미 죽은 조상들에 대한 배려는 안 한다 이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할아버지나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당연히 슬프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끝이에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분은 어떤 세상에서 살까? 어떻게 또 다른 생을 꾸려 나갈까?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아이고 그분이 이제 다른 몸을 받아서 또 이렇게 살려면은 좋은 데 가서 살려면 우리가 좋은 데 갈 수 있도록 뭔가를 해야 되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가족 중심적인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시대다. 그러면은 이런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지금 1인 사회에 와 있는데 그럼 이 1인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결론도 역시 그 무수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템플 차담을 하면 그전에는 그런 말 안 했는데 요즘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템플 오신 분들은 불자가 아니니까 수행이라 말을 안 하고 현대인들은 명상이 필수다. 그냥 하면 좋은 게 아니고 꼭 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는 공동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힘든 게 있으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고통 분담이 공동체 안에서 가능했어요. 좋은 일도 분담하지만 힘든 일도 서로 분담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다 내가 감당해야 돼요. 좋은 일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고 나쁜 일은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내 같은 놈은 살 필요도 없어.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40만이 넘었대요. 우리나라에. 개인이 감당해야 돼. 그러면은 개인이 감당을 해야 되니까 개인의 정신이 강해야 돼. 정신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행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수행이 필수입니다. 이거는 뭐 선택상 뭐 교양 하면 좋은 게 절대로 아니고 불자든 불자가 아니건 무조건 수행을 해야 돼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은 지금 11월 달에 수능 기도도 하고 뭐 500전 우리가 500대제 회양도 하고 하면서 막 제가 이제 축원을 하다 보면 항상 요맘때면 느끼는 겁니다. 뭐 서울대, 의대, 카이스트 야 저런 어마어마한 대학들이 다 나와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왜 올리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 아들 내지는 우리 손자 이번에 카이스트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라고 부처님한테 진심으로 내가 이 축원을 올리면 부처님이 들어줄 거야. 100% 이렇게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100%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정말 우리 아들이 내지는 손자가 요번에 카이스트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내한테 있어. 그런데 내 손자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잘해. 맨날 시험 모의고사 치면 전국 1등이야. 그럼 그런 부모가 이런 축원문 올리고 그렇게 할까요? 쟤는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잘하는데 굳이 안 올리겠죠. 근데 어떤 부모들이 올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공부를 잘하는데
조금 불안한 거야, 이제. 아예 못하면은 기대를 안 하는데 조금 불안해. 조금 불안하니까 마음이 카이스트 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되면 정말 좋겠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거야, 마음이.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돼. 그게 뭡니까? 뭐 그게 멍하니 텔레비 보는 건 아니거든. 그게 이제 절에 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찾든 주 예수를 찾든 성모 마리아를 찾든 똑같아. 제가 볼 때는 찾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출발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출발을 하지만 바로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왜 불안하냐? 내가 왜 두려우냐? 내 마음이 건강하지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하면 제가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되고 안 되고는 운명에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어. 이거는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뒷바라지를 잘 해주자. 항상 밝은 낯으로 이야기하고 애가 좀 불안해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이거는 마음이 건강한데 자식보다 엄마가 더 불안해요. 엄마보다 할머니가 더 불안해요. 이거는 마음이 약한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수행으로 가야 발전해야 될 이유, 다 우리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 시대에 우리 사회가 지금 도대체 이놈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다. 한탄만 나오는 이유, 다 현대인들이 마음, 정신 건강이 약해서 그래요. 해결책은 각자가 열심히 수행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